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양 AF 14-23mm f2.8 렌즈 리뷰입니다. 삼양에서 이 렌즈를 출시했을 때 개인적으로 쓰던 시그마 14-23mm 렌즈를 교체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양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의 업무용 초광각 렌즈를 교체하기도 하고 거기에 리뷰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무튼 이번에도 리뷰를 위해서 소니 알파1과 함께 이 렌즈를 써보면서 다양한 사진 장르들을 무보정 로우 원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이 렌즈의 색감, 배경 흐림이나 선예도 특성 등을 확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14-24mm의 초광각 렌즈인 만큼 엄청나게 와이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초광각을 보통 일을 할 때건 일상에서 쓸 때건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저한테 14mm는 어지간한 야외에서는 활용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넓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지간한 실내를 다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실내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실내는 또 보통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광각 렌즈에서 f2.8의 조리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초광각 f2.8 줌 렌즈들이 보통 비싸죠. 근데 이 렌즈는 정말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국내 브랜드라서 그런가 한국에서 특히나 더 저렴해요. 거기에 14-24 f2.8이라는 스펙을 갖췄음에도 정말 작고 가벼운 피지컬을 갖추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줌링을 돌리는 느낌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 때 부드러운 줌밍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줌링을 돌리는 각도가 작아가지고 줌링의 조작감이 아쉽다 이런 단점은 많이 상쇄되긴 해요. 그리고 필터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시그마 14-23mm 렌즈를 정말 만족스럽게 써왔었는데 아쉬웠던 점이 저는 이제 인테리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는데 그럴 때 필요한 필터 요거를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점이었어요. 반사 재질이 있으면 CPL 필터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너무 밝은 실내에서 영상 촬영할 때는 또 ND 필터가 필요하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필터가 필요한 때가 많은데 말이죠. 이 렌즈는 77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77mm 필터 한 장 정도는 비네팅 없이 착용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렌즈 보호를 위한 필터도 껴놓을 수가 있고 얇은 두께의 ND 필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CPL 필터라든가 가변 ND 필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껍잖아요. 그런 필터들은 최대 광각에서 비네팅이 생기긴 한데 그래도 필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플레어가 엄청 심합니다. 컨트라스트 유지는 의외로 잘 해내는데 고스트가 상당히 많이 인상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도 장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실내 광원에서는 고스트가 잘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그건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플레어는 이 렌즈의 가장 큰 약점이라서 태양이나 강한 광원을 향해서 촬영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색감 렌더링도 좋고 배 선예도도 뭐 나쁘지 않고 배경 그림도 나쁘지 않고 AF도 훌륭하고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만족스러운 렌즈였고요. 필터 착용이 가능한 작고 가벼운 f2.8의 초광각 줌 렌즈로서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외관과 기능부터 살펴보시죠. 필터 직경이 77mm에 24mm 최대 망원에서 89mm, 14mm 최대 광각에서 99mm 정도로 초점 거리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도 고작 445g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이것만으로도 작고 가벼운 초광각 줌 렌즈로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도 좋아요. 렌즈의 실루엣 상당히 예쁘고요. 부드러운 포커스링도 촉감 좋고 패턴 좋고 포커스를 하는 감도도 부드럽습니다. 줌링의 경우에는 시읒 모양의 패턴이 박혀 있는데 삼양인가 보죠? 이게 좀 화려하긴 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줌링의 촉감은 좋지만 줌을 할 때 이제 리니어하고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요. 약간 좀 이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줌링의 각도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는 렌즈 펑션 버튼 하나와 AF/MF 전원 스위치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위한 USB-C 포트가 있고요. 방진 방적도 지원한다고 하고 후드는 일반적인 화형 후드가 제공됩니다.
그럼 이제 선회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광각인 14mm 최대 개방에서 살펴보면 꽤나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조리개를 한 스톱 조여서 F4가 되면 더 좋아지고요. F5.6까지 아주 좋은 선회도를 유지합니다. F8에서는 아주 약간 선회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훌륭한 모습이고,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회도가 떨어져요. 극 주변부 최대 개방 선회도는 중앙보다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중앙과 마찬가지로 F4와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8까지도 좋은 모습 유지하다가 F11부터 선회도가 떨어져요. 20mm 최대 개방은 14mm보다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F5.6과 F8에서 가장 좋은 선회도를 보여준 후 F11부터 선회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극 주변부의 경우 최대 개방에서도 괜찮은 모습이고 F4에서 F8까지 좋은 선회도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이 오게 됩니다. 24mm에서도 최대 개방은 14mm보다 소프트하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좋아지고요. F5.6과 F8 정도에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는 또 선회도가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는 13mm, 20mm보다 소프트한데 조리개를 조여서 F5.6, F8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접 차량의 경우 최대 접사 배율이 최대 망원인 24mm 구간에서 약 0.26배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죠?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 화질은 살짝 소프트하지만 렌즈의 컨셉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조리개 F8에서 F11 정도의 가장 좋은 선회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접 촬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14mm 광각에서의 선회도 최대 개방부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mm에서는 개방에서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좋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의 사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크기와 무게 대비 선회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이 렌즈는 삼양에서 렌즈 교정 프로필을 제공해 주는데 그 프로필 교정을 끄고 렌즈의 왜곡 및 비네팅 특성도 살펴보시죠. 작은 덩치에서 짐작하셨겠지만 14mm에서는 상당한 배럴 왜곡이 발생하고요. 20mm에서는 약간의 배럴 왜곡, 그리고 24mm에서는 거의 왜곡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네팅의 경우 전 초점 구간에서 f2.8 최대 개방의 경우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조리개 F4로 조이면 많이 좋아지지만 조리개를 그 이상 더 조인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리니어 스태핑 모터가 탑재된 이 렌즈의 포커스는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포커스 퍼포먼스 측면에서 전혀 아쉬움 없었고요. 포커스 브리딩은 전 초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또 그리 심하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MF 모드로 놓고 최대 망원인 24mm에서 초점을 맞춘 후 14mm까지 줌을 빼보면 초점이 맞습니다. 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 팝포컬을 이용한 연출을 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어요. 축상 수차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최대 개방부터 축상 수차가 아주 잘 억제되어 있고요. 당연히 조리개를 조이면 더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빗망울은 빗망울 내부가 깔끔하게 표현되고 색수차가 거의 없긴 한데 테두리도 강하고 9개의 조리개날을 가졌지만 예쁜 원형을 만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조리개를 조였을 때도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주변부에는 럭비공 모양으로 빗망울이 찌그러지며 조리개를 조여서 f5.6 정도가 되면 찌그러짐은 사라집니다. 당연히 이 렌즈를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위해 쓰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근접 촬영 능력이 좋은 편인데다가 f2.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서 배경 흐림 볼 일이 꽤나 있었어요. 배경 흐림의 퀄리티도 나쁘진 않은데 복잡한 플리프에 배경에 둔다거나 빗망울이 등장한다거나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표현이 살짝은 거칠게 느껴졌지만 초점이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사이의 트랜지션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배경 흐림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후기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레어가 상당합니다. 고스트가 상당히 뚜렷한 편인데 특히 13mm 광각에서 광원을 중심에 두면 강하게 나타나는 테두리의 고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약간 어려운 정도긴 합니다. 빛갈림의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초광각 렌즈 치고는 아쉬운 모습인데 빛날개가 한 줄기로 깔끔하게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도는 되지만 빛갈림을 위한 광각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행이나 일상에서 초광각 렌즈를 그리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촬영을 사진 영상 가리지 않고 꽤나 오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초광각 줌 렌즈를 이것저것 써왔어요. 하지만 저는 또 촬영을 할 때 CPL 필터를 자주 활용하는데 영상에서는 또 프로미스트 필터나 ND 필터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되고요. 이런 초광각 줌 렌즈들은 대부분이 똑같아요. 13mm 정도의 광각을 지원하는 렌즈들은 일반적인 원형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덕분에 고가의 사각 필터 같은 것들을 장착한다거나 특수한 규격의 업링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도 많이 높아지고 운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 렌즈를 이곳저곳 활용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렌즈가 일반적인 원형 필터를 끼울 수 있다라는 점은 저한테 너무 편리했어요. 물론 두께가 얇은 필터여야 하고 CPL이나 가변 ND 필터처럼 두꺼운 필터들은 82mm 업링을 쓴다 하더라도 비네팅이 생겨서 14mm 구간은 좀 힘들고 한 15, 16mm까지 올라가야 비네팅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거기에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심지어 f2.8 고정 줌 렌즈죠. 13mm 손에도는 아주 좋고요. 현재 소니 FE 마운트로만 출시가 됐는데 가격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제 생각엔 딱히 경쟁 모델이 없는 렌즈이지 않나 싶어요. 소니의 1224 f2.8 GM 렌즈가 있잖아요. 12mm의 초광각까지 커버해주는 화질 정말 좋은 훌륭한 렌즈지만 크고 무겁고 일반적인 필터를 끼울 수 없는 데다 너무너무 비싸죠. 혹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던 시그마 1424 f2.8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도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가성비도 엄청 좋은 렌즈이지만 필터를 끼울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거기다 좀 더 크고 무겁고요. 물론 이 렌즈가 13mm에서 디지털 왜곡 보정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24mm에선 선회도가 다소 소프트하다는 점, 그리고 역광 내상이 상당히 아쉽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약점들이기 때문에 최상의 화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취미로 가볍게 풍경 사진을 찍는다거나 카페나 전시관에 가서 실내 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효율적인 광각 촬영이 필요한 상업 작가분들에게도 아주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싶고요. 다양한 필터를 활용하게 되는 영상 촬영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삼양 AF 14-23mm f2.8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